구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몸에 좋은 부동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님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경매 물건을 매매 물건으로 중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매매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매매로 진행시킬 때에 매매가에 대비해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매매가를 넘어서는 부채가 있다면 이것을 매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이 매매가 대비 낮아야 된다는 점이고, 또 하나 더 매매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낙찰이 된 이후에 만약에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가능은 한데, 단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낙찰가보다는 높은 매매가로 계약을 성사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은 부채 비율과 매매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경매 물건을 언제까지 매매로 진행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면 개시결정이 나고 감정평가, 현황조사, 권리신고, 배당요구까지 합니다. 이렇게 준비 절차를 거치고 나면 매각기일이 잡히고, 매각이 된 이후에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그 허가 결정이 확정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최종적으로 매매로 진행시킬 수 있는가 라고 하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 물건을 매매로 진행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매로 진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매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경매가 종료되어야 되고, 그 부동산이 붙어있는 부채가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이 되기 전이라면 매매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용이합니다.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를 하고 경매 신청을 취하를 받고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낙찰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부채를 변제한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서를 써줄 때는 아무래도 반대급부로 또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발생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매매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법은 경매 신청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채권자에게 부채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다음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경매계에 제출을 하면서 경매 취소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줍니다. 따라서 경매는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생긴 이후에도 경매 취소는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일단 채권자에게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변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탁을 한 이후에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하면 경매는 정지가 된 상태로 가고, 청구 이의 소송에서 어차피 변제를 했으니까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소된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를 취소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는 매매로 진행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파트,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매로 전환시키는 경매 물건은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아무래도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 물건을 매매로 전환시킬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매매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낙찰이 되고 매각 허가가 나고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진 다음에는
확정된 다음 날도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한이기 때문에 이 날까지 언제든지 먼저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 기한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는 것을 일단은 막아놓고 매매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확정을 막는 방법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항고 절차를 하게 되면 상급심으로 이 허가 결정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판단하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로 진행할 때에는 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황을 일단은 먼저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은, 이 과정은 결국에는 부채를 말소하고 경매는 종료시키고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부채를 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채가 건수가 한 건, 두 건 이렇게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건수를 완벽하게 말소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일단 경매 신청 채권만 먼저 말소를 하고 천천히 매매로 진행하면서 나머지 부채를 말소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가압류라든지 또 다른 압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로 진행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말소시키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부채를 말소하고 남는 금액은 매도인에게 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남는 금액을 이전하는 것과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중간에 에스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개사님들이 이 과정만 명확히 알고 계시면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도 중개로 하실 수 있으니 이 과정을 응용해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